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디서 보더라도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갤럽에서도 취임 2주년 기준 6공화국 최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선 이후 한 달째 취임 후 최저 수준입니다. 어디서 보더라도 지금 최저를 찍는데 특히나 한국갤럽에서도 24% 최저를 찍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보시면 이렇게 쭉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긍정 24% 그리고 부정평가가 60-70%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8%를 기록했던 게 여태까지 최저치였는데 그걸 뚫고 더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2.3%도 많은 거 아니냐, 공정과 정의라는 말을 앞세웠던 것 자체가 황당하다, 지지율 이젠 볼 의미조차 없다,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 댓글에서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는 한 5% 되지 않았겠냐, 어제의 기자회견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 그냥 감옥에 가야 정신 차리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오는 거겠습니까? 오죽하면 보수의 적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힘 당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중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첫 사과라고 제목을 뽑고 김건희 씨의 공식 활동 재개가 주목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 자맹을 깨고 공식 행보를 재개할지 주목된다고요? 지금 이 마당에요? 가정의 달인 5월을 기점으로 김건희 씨가 공개활동을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 어린이 초청행사, 특별음악회 5월에 아주 난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여기에 다 불참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고개를 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선 자맹이 길어질수록 공개활동 재개하는데 나중에 더 큰 부담이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서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고요. 이러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해서 영부인으로 역할하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른 나오길 바랍니다. 결국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 내부에서 좀 들어가라, 지금 뭐라고 고개를 들고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서 내부 싸움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MBC 기자는 듣고 싶은 걸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죠. 질문 기회조차 박탈당한 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것도 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짜여진 질문을 하고, 심지어 답변마저도 불성실하고 하나만 답변하고 엉뚱한 답변하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외신 기자한테도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만족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답변에 만족하냐? 이런 질문에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의 질문에 사실상 답을 안 했어요, 답변이 달라서 놀라웠고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런 답변을 할 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BBC 뉴스 코리아에 떡하니 박제돼 있고요. 이러니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처럼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했다, 이게 보수 진보, 국힘 민주 이걸 떠나서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 국힘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저렇게 얘기한 건 알겠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국힘 내부에서는 더욱더 골치 아파지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야, 아니 어느 정도 멘탈이 돼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니 왜 창피함은 국민들의 몫이냐? 정말 창피하다.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아니겠냐? 국민의힘, 아니 TK정당, 아니 윤석열 사당 이젠 정말 없애야 된다.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걸 또 물타기 하겠다시고 192석 거야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 이걸 외치고 있다고 제목을 뽑고 있죠. 저 거야라는 단어 22대 국회에서 지겹게 볼 단어인데요. 탄핵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 눈치만 보겠냐,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합당한 지적. 오죽하면 박근혜 씨의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도 낮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최혜병 사건 관련한 바로 탄핵 사유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혜병 특검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비판했죠. 192석 거야라고 붙일 게 아니라 지금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이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해야죠. 아니면 거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든가요. 그냥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을 잡는 게 결코 중립도 아닙니다. 아무튼 전문가들도
최혜병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특검으로 대통령실 위법행위 드러나면 바로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둘씩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한동훈 당대표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이거 국민이 변화로 봐주겠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지금 조정훈 씨 같은 경우엔 한동훈 씨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고마워해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한동훈 씨는 본인 당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개인기로선 거의 최고다. 아이고 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한동훈 씨가 가장 고마워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냐. 그래서 그 둘 간의 오해 풀어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인간이 총선 백서를 만든다고 하니 뭐 제대로 백서가 기록될 리가 있습니까? 심지어 국힘 진수희 씨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잘가 이러면서 한동훈과의 관계를 정리한 거다. 정치인으로 표현을 한 거는 결별 통보를 한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또 한동훈 씨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부득이하게 모시지만 한동훈은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내가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건 지난 윤석열 후보와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 안 하려는 거다. 어디 갑툭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냐. 그래서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내가 한동훈 비판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알겠냐 국힘 당원들아.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그러면서 TK 세력화를 하고 있죠. 한동훈 씨에 이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저격을 하고 있는데요. 오차나면서 본인 세력화는 하고 지금 황우여, 한동훈 이들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황우여 씨에 대해서는 무슨 자기가 당대표라도 된 줄 알겠다. 당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본인 맡겨진 일이나 하고 빠져라. 어디 지금 여기저기 개입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친윤계의 분화까지도 터져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분열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철규 대 배현진, 이 둘의 충돌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녹취록까지 터뜨린 상황이죠. 최근 이철규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나 원래 원내대표 출마할 생각 없었는데 악역을 맡아달라면서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공개적으로 쓱 말을 바꾸더라. 이게 마치 배현진 씨인 것처럼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자 배현진 씨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격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모든 비난과 화살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철규 씨한테 원내대표 나오지 마라. 본인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했다는 걸 공개한 거고요. 그동안 이철규라는 사람을 겪어보면서 너무 앞뒤다른 모습을 많이 봐서 통화 중간부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철규 씨는 나 배현진 저격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요. 배현진 씨는 아니 들통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죠. 그럴 거면 즉시 아니오라고 했어야지. 그때 그냥 모른 척하면서 언론에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았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이냐. 그래서 모렴치, 무책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이자, 단일 대우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친윤계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오세훈, 홍준표 같은 사람은 한동훈을 계속 저격하고 있고 이게 단일 대우가 될 리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 초선들은 최혜병 특검을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에도 돌입했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22대 국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민주당의 분위기와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지 벌써부터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